안녕하세요. 오늘은 14조 해드릴게요. 14조가 기간의 계산인데 한번 읽어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따르다거든요. 이 법 또는 이 법 명령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법은 특허법이고요. 이 법에 따른 명령은 특허법 시행령이랑 특허법 시행규칙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1호는 초일불사님이고요. 2호는 역에 의한 계산이고요. 3호는 기간의 말일 전날 기간이 만료한다 그 내용이고요. 4호는 공휴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우리 천천히 볼게요. 첫 번째 초일불사님이 보시면 5월 예를 들어서 5월 6일 우리가 5월 6일 9시에 거절이 통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이제 대응하시고 그렇게 이제 거절이 통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초일불산입이니까 5월 7일이 기산일이에요. 5월 7일. 그리고 2개월이니까 우리가 역에 의한 계산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2개월 해가지고 7월 7일이 되는 거예요. 또 기간의 말일 전날에 이제 기간이 만료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거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일단은 5월 6일 9시에 우리가 거절의 통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초일불산입이니까 5월 7일로부터 기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역에 의한 계산을 하니까 여기 2개월을 7월 7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기간의 말일 전날 만료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7월 6일 만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처음부터 초일불사님부터 이제 알아보시면, 초일불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5월 6일 9시에 이제 거절의 통지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초일불사님인데, 초일 산입하는 건 언제냐, 이런 거거든요.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넣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절의 통지 받을 때는 물리적으로 그런 게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뭐 12시 땡 해서 거절의 통지 받는 그런 경우는 상정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 그 특허청에서 쉬고 있으니까, 지금 다 특허청 불 꺼졌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언제 상정할 수 있냐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있거든요. 우리가 기간을 거절의 통지에 대응하는 의견 제출 기간을 한 달 연장, 2달 연장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의 연장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5월 6일 9시에 이제 거절 통지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기간에 산정할 때 초일불사님이니까 5월 7일부터 이제 기산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2달이잖아요. 2달이니까 우리가 7월 7일이 이제 기간의 말일이 되잖아요. 기간의 말일 전날 우리가 이제 만료하는 거니까 7월 6일 만료하는 거죠. 근데 7월 6일 만료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 달을 더 늘려요. 한 달을 더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7월 6일에서 한 달 늘리는 거는 7월 6일 오전 0시부터, 그러니까 7월 6일 12시 땡 할 때부터 이제 한 달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7월 6일 9시가 7월 6일 0시에 0시니까 초일 산입을 해요. 7월 6일을 산입을 한단 말이에요. 7월 6일 산입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8월 6일이 되는 거죠. 8월 6일이 되고, 8월 6일 전날 만료하니까 우리가 8월 5일 날까지 이제 우리가 거절의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 여기 초일 불산입이 원칙인데,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있잖아요.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 대표적인 예가 지정기간의 연장, 우리가 거절의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의 연장, 이럴 때 우리 초일을 산입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2호 기간의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역에 따라 계산하는 게 여러분 뭔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2달의 거절의 통지에 대응하는 기간을 준다고 했잖아요. 2달을 주는데,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2달이니까 한 달은 30일씩 60일 늘리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2달 채로 늘린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역에 의한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이거 2달을 30일 플러스 30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2달째로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역에 의한 계산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시면,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을 만료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그것부터 알아두셔야 되는 거거든요. 월 또는 연은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경우가 언제예요? 여기서 이 14조 3호에서는 월 또는 연은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14조 3호잖아요. 그러면 월 또는 연은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5월 1일 오전 0시 있잖아요. 이거는 월의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월의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5월 1일 0시. 요거 5월 1일 0시는 월의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잖아요. 이때부터 한 달 후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이때부터 한 달 후. 그럼 여러분들 5월은 하나, 둘, 셋, 1, 2, 3, 4, 5, 31일까지 있으니까 5월 31일 12시까지예요. 이거 오후 12시까지. 아시겠죠? 요거는 법조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요거는 당연한 거니까 법조문에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5월 1일 0시부터 한 달 후면 5월 1일 0시부터 한 달 후니까 그냥 5월달 내로 그냥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월 1일 0시부터 한 달 후면 언제까지예요? 2월 28일까지 예를 들어 있다고 해봐요. 2월 28일 오후 12시까지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오후 12시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한 거니까 법조문에 나와 있지 않은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월 또는 연은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라고 하면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여기서 2009년 2월 28일 오전 9시 후 3개월 요거 계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9년 2월 28일 오전 9시 후 3개월. 여러분들 일단 초일 불산입이죠. 이거 0시부터 오전 0시부터 하는 거 아니니까 9시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일 불산일이니까 기산일이 언제예요? 3월 1일이 기산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역에 의한 계산이니까 3개월을 30일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3개월째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6월 1일이 되는 거죠. 6월 1일이 되는 거고 우리가 14조 3호에 따라서 연 또는 월을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잖아요. 요 경우는. 왜냐하면 2월 1일 0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2월 28일 9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월을 처음부터 기산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일 이거 여러분들 5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2월 28일 9시부터 3개월 후면 초일 불산입이니까 우리 초일 산입하는 경우는 2월 28일 0시부터 하는 경우가 초일 산입하는 거고 2월 28일 9시부터 하는 거는 초일 불산입이에요. 2월 28일 9시부터 하는 거가 초일 불산입 해가지고 3월 1일이 기산일이고 그리고 3개월이니까 우리가 역에 의한 계산이니까 6월 1일이 되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14조 3호가 적용되니까 5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요게 답이에요. 됐죠? 다만 여기 보시면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달로 기간을 만료한다. 요거 2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2월 28일까지 있기도 하고 29일까지 있기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 만들어진 거거든요. 14조 3호의 단서 한번 봐볼게요. 11월 29일 9시부터 3개월 어떻게 계산해요, 여러분들? 요거 봐보면 11월 29일 9시부터 3개월. 일단은 초일 불산입이죠. 우리가 11월 29일 0시부터 시작했으면 초일 산입인데 11월 29일 9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일 불산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1월 30일부터 이제 기산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역에 의한 계산이니까 요거 3개월 후가 3개월 후가 언제예요? 2월 달이잖아요. 2월 31일이 되잖아요. 30일이 되잖아요. 근데 2월 30일이 되고 그 전날이 언제예요? 2월 29일이 되는 거죠. 2월 29일이 되는데 만약에 이 2월 달에 2월 28일까지밖에 없는 해예요.
2월 28일까지밖에 없으면 2월 28일 날 만료한다. 요거 2월 28일 날 만료한다는 게 요거예요. 다만 월 또는 연을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2월 29일이 만약에 없으면 2월 28일로 만료한다. 이게 이제 14조 3호의 단서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4조 4호,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기간은 다음 날로 만료한다. 요거인데, 우리가 이제 14조 4호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거든요. 근로자의 날이 언제냐면요, 5월 1일이에요.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특허에 관한 절차, 14조 4호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 있잖아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심결 취소 소송 제기가 포함돼요, 안 돼요? 요거 판례에 의해 가지고 포함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결 취소 소송 제기는 특허에 관한 절차, 여기 포함 14조 4호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 포함 안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 때 그 다음 날로 만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심결 취소 소송은 뭐가 적용돼요? 법조문 행정소송법 8조에 의해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170조에 의해 가지고 민법 161조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5월 1일 날 기간이 만료할 때는 5월 1일로 연장이 안 되는 게 심결 취소 소송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볼게요. 우리가 심결 등본을 언제 송달을 받았냐면 4월 1일날 송달을 받았어요. 4월 1일 예를 들어서 9시에 송달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초일 불산입이에요? 초일 산입이에요? 초일 불산입이죠. 4월 1일 0시에 그 송달을 받아야 우리가 초일 산입하는 건데, 요거는 초일 불산입이죠. 그럼 언제부터 기산을 하는 거예요? 4월 2일부터 기산을 하는 거예요. 4월 2일부터 기산을 하고, 우리가 이제 심결 취소 소송 제기 기간을 심결 등본 송달을 받고 30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30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5월 2일이 돼요. 5월 2일. 5월 2일이 돼요. 5월 2일이 되고, 우리가 14조의 3호가 적용되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월 또는 연을 처음부터 기산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월 또는 연을 처음부터 기산하는 경우가 아니니까 14조 3호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 기간이 만료하니까 우리가 5월 1일까지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심결 취소 소송 제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심결 취소 소송을 5월 1일까지 제기를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5월 2일 날 심취소 제기했어요. 그러면 5월 2일로 기간이 연장되는 게 아니고요. 14조 4호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5월 1일 날 하고 땡 하고 끝나요. 아시겠죠? 그리고 5월 2일 날 제기를 하면요, 제소기간 흠결로 인해 가지고 소각화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